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는 특별상여금을 대하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일 날 열린 전사노사협의회는 경영실적 예상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년도보다 나은 실적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측의 보고에는 하나의 노림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졌던 순이익 18%에서 19%, 그 다음에 작년에 합의된 영업이익 8% 수준에서 상상하라는 하나의 노림이 있는 겁니다. 실제 특별상여금과 관련해서 가장 음흉스러운 것은 선성과급이라는 제도입니다. 단일 노조 시절에는 선성과급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2017년을 생각해 보면 1인당 약 1,000만 원. 그런데 2012년 이후에 직장 폐쇄가 있고 그 이후에 이 선성과급이 거의 정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2023년 보면 선성과급이 있고 연말성과급. 더군다나 2023년에는 성과급 특별상여금 협의하면서 현대아울렛 상품권까지 나왔죠. 2024년은 1인당 860만 원, 2023년은 745만 원, 그리고 2025년은 얼마가 될 것인가. 보통 그 뒤에 지급되는 액수가 좀 더 적습니다. 그만큼 선성과급이 조삼모사고 실제로는 교섭 때 체결 찬반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라는 의지 수준입니다. 선성과급이 의미가 있으려면 상반기 실적에 근거해야 되죠. 근데 상반기 전체 특별상여금 중에 상반기에 나오는 상반기에 지급된 액수가 더 높습니다. 실제 실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점을 살펴보면 사실 사측의 음흉한 눈가림이라는 것이 작용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에 대해서 사측이 이번 노사협의 안건에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임금체계 개편 카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선물 포인트와 유류비, 그 다음에 행사비까지 다 우겨 넣을 수 있는 제도죠. 근데 선물 포인트는 이미 통상임금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복지카드로 바꾼다는 것은 통상임금 확대 내역을 다시 한번 바꾸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사실 이건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년 임단협에서 이 카드를 더욱 던지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임금체계 개편안이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세 승계가 막아선 직원들의 권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특별상여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죠. 최근 공정위의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1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차명계좌 사건도 있었어요. 차명계좌 사건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것이 공정입니다. 정몽원 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줘왔던 공정위가 지금의 만도를 조사하는 것이 과연 어떤 문제일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특별상여금을 비롯해서 3세 승계가 임단협까지 어떻게 영향을 줬는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정몽원 회장이 2008년에 만도를 다시 찾고 나서 취임사를 했는데요. 이때 투명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밝힙니다. 이익에는 한계가 없고 윤리는 기업의 이익에는 한계가 있지만 윤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정몽원 회장의 취임사인데요. 실제로는 거꾸로 읽어야 현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익에는 한계가 없고 윤리는 상세 승계 앞에 제한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아래 표는 직장 폐쇄 이후에 3세 승계를 위한 자금 흐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상여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일까요? 이 순이익 약 20%, 전 직원 3,670명, 여기 지금 3분기 현재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3년에 한라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만도에서부터의 지원이 없다면 정몽원 회장은 한라건설의 대주주의 자격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만도의 대주주 자격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3,800억이 지원됐거든요. 우회 지원, 자회사를 통해서. 이거를 특별 상여금으로 환산해 보면 1인당 약 2천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상표권 수수료. 2015년에는 230억 수준이었다가요. 드디어 올해 300억을 넘겼습니다. 240억 기준으로 해서 매년 약 130만 원 1인당. 그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2024년에 만도에서 HL 홀딩스, 이게 이제 헬라를 인수하면서 HL 홀딩스로 들어간 돈이 약 825억이죠. 이 HL 홀딩스가 위코에 이거보다 더 많은 2,040억 정도를 위코에 지원을 하고 위코가 이 정도의 액수를 정몽원 두 자녀가 소유한 로토스 PE에 투자합니다. 근데 이 2,140억을 다 계산한 게 아니라 만도가 HL 홀딩스에 지급한 헬라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825억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약 450만 원. 정몽원 회장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배당으로 받는 매년 약 50억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50억 지주회사로부터. 이것까지 고려하면 전 직원들의 권익이 정몽원 회장의 3세 승계로 인해서 얼마나 침해받고 있는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합원 동지들은 노동조합에 묻습니다. 실제 이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 당시의 공정거래위원장인 노대래, 이 양반이 지금 HL 홀딩스 사회이사거든요. 이 정권 교체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기싸움이라는 측면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HL그룹 전체가 정 회장 3세 승계를 위해 끊임없이 무리수를 둔다. 정몽원 회장의 단독 드리블이 아닌 경영진 모두 정몽원 회장의 뜻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정 회장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측을 향해서 사측이 제안하는 특별 상여금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동지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